천년 왕국 신라, 눈부신 황금의 나라. 하지만 그 뒤엔 치열한 전쟁과 권력 다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한반도를 통일했을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신라의 천년 역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박혁거세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며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전설은 당시 사회에서 왕권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왕의 권위를 신성시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혁거세가 건국한 초기 신라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형성된 국가였습니다. 당시 한반도 남부 지역에는 다양한 부족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신라는 그 중에서도 사로국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신라의 초기 사회는 연맹 왕국 형태로 여러 부족장들이 힘을 합쳐 하나의 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왕권이 강하지 않았고 각 부족장들이 일정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경주, 당시 명칭으로 설화벌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설화벌은 신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으며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도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설화벌은 당시 동아시아에서도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하며 국제적인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김씨 왕족이 중심이 되었고 이는 신라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기 신라에서는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며 왕위를 차지하는 형태였지만 점차 김씨 왕족이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신라는 4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라는 여전히 작은 나라였지만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내물왕 시기에 신라는 국력을 키우는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왕위 세습 체제가 확립되었고 김씨 왕족이 왕위를 독점하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백제와의 잦은 전쟁 속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고구려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내물왕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받아 백제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구려군이 신라에 주둔하며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통해 신라는 강력한 외세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철제 무기와 기마 전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지증왕 6세기 초, 지증왕은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국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전까지 신라는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만 지증왕은 중국식 왕이라는 칭호를 도입하면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체계를 정비하고 수도 및 각 지방의 명칭을 한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가 운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현제를 정비하고 지방의 관리들을 파견하여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높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지증왕은 우경을 장려하여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신라는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되었으며 인구 증가와 국가 재정 확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버풍왕 6세기 중반, 버풍왕은 신라를 더욱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첫째,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 운영의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율령이란 국가의 법과 규율을 정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법과 행정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라는 관료 조직을 정비하고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불교를 공인하여 왕권 강화와 국가 통합을 도모했습니다. 당시 불교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 왕권을 신성하게 만드는 이념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버풍왕은 불교를 신라의 공식 종교로 채택하고 귀족들에게 불교를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신라가 점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외부 세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조치였습니다. 진흥왕 6세기 후반, 진흥왕은 신라를 강대국으로 성장시킨 왕으로 특히 영토 확장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인물입니다. 먼저 백제 및 가야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한반도 동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가야 연맹을 정복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하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백제와의 경쟁 속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강 유역은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으며 이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신라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신라는 당과도 외교 관계를 맺으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진흥왕은 불교를 더욱 발전시키며 왕권 강화를 지속했습니다. 그는 국왕이 곧 부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며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여러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군사적 확장을 통해 신라는 한반도 동남부의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후 삼국 통일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7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라는 삼국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적극적인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무열왕과 문무왕은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복하며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신라와 당나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결국 신라는 당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백제 정복 660년 660년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신라는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를 동원했고 당나라에서는 소정방이 지휘하는 13만 대군이 참전했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의 계백 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군과 싸웠으나 결국 패배하였습니다. 결국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함락시키면서 의자왕이 항복하였고 백제는 공식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백제의 왕족이었던 부여풍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 백제 부흥운동을 전개했지만 663년 백강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하며 백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구려 정복 668년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와 당나라는 이번에는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강력한 지도자였던 영계소문이 사망한 후 내부적으로 왕권 다툼이 심각해지며 국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668년 신라의 군대와 당나라의 이세적 장군이 이끄는 당군이 협력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결국 보장왕이 항복하면서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여 한반도 통일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나당 전쟁 670년에서 676년 신라와 당나라는 원래 동맹 관계였지만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한 후 당나라는 한반도 전역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당나라는 백제 지역에 웅진도독부, 고구려 지역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신라도 당의 통제 아래 두려 했습니다. 매소성 전투 675년 당나라의 군대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매소성에서 당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기벌포해전 676년 당나라의 수군이 한반도 남쪽으로 침공하자 신라 수군이 기벌포에서 당나라 해군을 격퇴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신라는 바다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며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676년 신라는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축출하며 사실상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과정에서 당나라와 협력했지만 결국 독립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통일은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의 저항, 지방 세력들의 반발, 그리고 당나라와의 충돌 등으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른 결과였습니다. 이후 신라는 한반도 남부를 통일하여 새로운 국가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통일 신라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경제적, 문화적으로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불교가 더욱 융성해지면서 불국사와 석굴암 같은 세계적인 문화재가 만들어졌죠. 특히 불국사는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찰이고 석굴암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석굴 사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라는 불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신라의 천문학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죠. 이곳에서는 별자리를 관측하고 절기와 농사를 계획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신라는 뛰어난 건축 기술과 금세공 기술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의 위엄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어요. 이 목탑은 9층으로 지어져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국력을 보여주었고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 중 하나였어요. 또한 신라의 금관은 화려한 디자인과 정교한 세공 기술로 세계적인 예술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금과 옥으로 만들어진 이 금관은 신라 왕족의 권위를 상징하며 신라인들의 높은 예술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신라의 무덤에서는 놀라운 유물들이 발견되었어요. 천마총에서는 천마도라는 말 그림이 그려진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신라인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처럼 신라는 삼국 통일 이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고 오늘날까지 그 유산이 남아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신라의 순결을 직접 느낄 수 있죠. 신라는 9세기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후 한동안 번영을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의 균열이 커졌어요. 왕권이 점점 약해지고 강력한 왕이 등장하지 못하면서 귀족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격화되었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지방 세력이 성장했고 농민들의 삶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진성여왕 시기에는 탄관오리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면서 농민 반란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대표적으로 원종과 애노의 난 같은 대규모 반란이 발생하며 신라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져갔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해지자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하며 새로운 왕조를 꿈꿨죠. 이로 인해 한반도는 다시 세 나라로 나뉘는 후삼국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신라는 더 이상 삼국 통일의 영광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수도 경주조차도 정치적 혼란과 외부 세력의 위협 속에서 점점 힘을 잃어갔죠. 결국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고려 태조왕건에게 항복하며 신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268년 만의 일이었어요. 작은 부족 국가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통일했던 신라. 비록 시간이 흐르며 쇠퇴했지만 신라의 문화와 유산은 지금까지도 전해지며 우리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